왼손으로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툭 떨어뜨리고 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툭.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부 세미나 개회식 사회를 맡은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 부회장 장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한보건협회와 국민건강생활문화재단 공동주최이며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와 서울시 보건협회 공동주관인 생활건강보건교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식 순서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및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이어 후원 안내와 기념 촬영이 있은 후 곧바로 본 세미나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본협회 손병국 회장님의 내빈 소개 및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 손병국입니다. 먼저 2021년 생활건강과 면역력 정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대회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대한보건협회 전병률 회장님과 국민생활건강문화재단 이사장님, 또한 축사를 해주시는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생활건강과 면역력 정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떨어지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고령층이 더욱 돌파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는 고령층이 접종을 한 지 시간도 꽤 지났기 때문에 항체 수치가 낮아진 원인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감염병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생활건강관리와 면역력 전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생활건강 실천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저와 함께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통합의학 교실 박상태 교수님, 또 발제를 해주시는 서울시 동부병원 김기숙 박사님, 차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 허봉수 교수님, 생체파동 주파수를 개발하신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 김대호 원장님, 연주해 주시는 투첼리스트 손원경 박사님, 정희진 교수님과 토론에 나서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전국의 보건교육사 분들과 우주생명TV 회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참가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가기부 장관 이상희 박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런 훌륭한 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한 것은 과기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미국의 정부의 최고 예방보건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
제가 세계 사회체육연맹 회장을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인간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인간 간의 전쟁이다 하는 걸 FDA, WHO에서 제가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국가예방국 최고보건상을 제가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약사 면허, 중국 한의사 면허, 비리사 특허 면허, 저 면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면허 사회인데 사실은 이 면허가 서른 면허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건학 박사님들 많이 계신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로 참으로 오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여기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신데 제가 바이러스 세계 학회도 갔냐면 그게 마스크 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물었더니 이 바이러스가 3미크론 정도인데 이거를 100% 막아내는 마스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독 마스크 뿐이래요. 근데 이걸 또 식사할 때는 또 벗습니다. 또 잘 때는 벗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입자입니다. 이 바이러스 입자가 몸 안에 상륙을 하면은 다른 입자는 가만히 있는데 바이러스 입자는 여기에 몸에 상륙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상륙을 못하고 아프리카 국가는 상륙을 합니다. 우리 자가 명령이 없으면 아프리카 국가고 우리 자가 명령이 강하면 미국의 국방 정비대 비슷합니다. 상륙을 못합니다. 그 상륙을 하면 한 마리가 상륙을 하면 12시간 이내에 바이러스 100만 마리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지금 유해 다녀온 분들 보면 마스크 안 낍니다. 이래. 예? 자,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방역본부의 핵심 멤버가 됐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체 주파수를 가지고 개발하는 우리 김대호 원장 들어가고 계신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 체르노빌에서 있던 거기는 방사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방사능이 계속 나오니까 그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도 애기 임신 중인 경우는 대부분이 기생아를 낳았어요.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동물도 기형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거 방사능이라는 악질적인 생체 주파수가 우리 몸에 건강한 생체 주파수를 병들게 하니까 우리 몸에는 건강한 생체 주파수가 병드니까 유전자가 비뚤어지가 그래서 기형아가 나온다. 그럼 역으로 우리 몸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한 생체 주파수를 갖다가 계속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유전자가 건강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정상인이 될 거다. 이게 바로 우리 김대호 박사님께서 연구한 그 분야입니다. 이것도 뭐 대체 치료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 보건학도 이제는 뭐냐 점진적으로 하나의 대체 이야기다, 대체 치료다 하는 이런 쪽으로 큰 추세가 간다는 걸 갖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학교가 발전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박사님의 건강교육 꼭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발표, 핵물리학자이시며 생체 파동 주파수 개발자이시며 생체 정보 프로그램 연구 원장이신 노스웨스트 사마르 국립대 예방의학 교수이신 김대호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귀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좀 전에 저희들 첼로 연주를 들었습니다만 손 박사님께서 미국을 유학하시고 거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신 손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첼로 소리가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닮았다고. 그래서 저는 첼로와 닮은 목소리로 저희 주제를 여러분들께 전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 생체 정보 프로그램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생체 정보 프로그램대로 생존하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하늘을 날고 헤엄을 치고 먹이 사냥을 하면서 또 천적을 만나면 피하기도 하면서 생존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뇌에서 모든 생존 활동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명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직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도 없는 하늘을 날고 헤엄을 치면서 먹이 사냥을 하면서 천적을 만나면 숨기도 하면서 이런 생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그 생명체들의 뇌에는 아직 그 어떤 생존 정보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들은 알죠.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왜냐하면 그 생명체들은 자기 생체 정보 프로그램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체 정보 프로그램에서 그 생명 훈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스스로 하늘을 날고 헤엄을 치며 또 먹이 사냥도 하면서 천적을 만나면 숨기도 하면서 생존 활동을 하죠. 아마존 강에 사는 아나콘다의 새끼는 어미 배에서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헤엄을 치면서 생존합니다. 또 바닷가에서 모래밭 속에서 알에서 갓 깨어난 그 많은 거북이 알들이 우리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봤었죠. 그 거북이 새끼들은 한 마리도 산으로 가지 않고 다 바다를 향합니다. 자기 삶의 터진 어디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매기들이 와서 조금 먹고 또 노구들이 와서 조금 먹고 이런 포식자들한테 많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단 한 마리도 산으로 가지 않고 다 바다로 향합니다. 어차피 바다로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다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헤엄을 치고 먹이 사냥을 하면서 또 천적을 만나면 숨기도 하면서 생존 활동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 생명체들이 자기 생체 정보 프로그램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미국 예일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헤럴드 덱스턴 바는 진화 고행을 결정짓는 것은 수정란의 물리적 구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에너지장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브라이언 구더는 프리고진의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 수정란의 물리적 구조보다는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보의 원위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미국의 생물학자인 카프만도 세포 자동차를 이용해서 컴퓨터상에서의 모의 실험을 하는데 성공하고 수정란의 그 물리적 구조보다는 역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에너지장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는 생명이 탄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 에너지장을 혼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생체 정보 프로그램으로 일원화시키고 확장시켰습니다. 우리 인체도 이렇게 거대해 보이지만 물론 키가 작고 또 키가 크고 이런 왜소하고 크거나 이런 거기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체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됐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의 수정란에 포함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이 서양 생명학자들이 주장을 하듯이 그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결론 내놓았듯이 이 정보 에너지장이라고 하는, 제가 이것은 혼이다, 이것은 생체정보 프로그램이다 하고 명명을 하고 일어나시켰듯이 이 생체정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서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을 하게 되죠. 이 분열을 기점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심장을 비롯한 각종 장기들이 생겨나고 머리와 팔다리 이런 인체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혼이라고도 하는 이 생체정보 프로그램이 물질로 형성화된 하나의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어떤 질병도 이 구조물을 지은 프로그램을 조종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인체를 이루고는 제세포에서 발현되는 그 주파수 정보를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인체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질병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생체정보 프로그램은 인체라고 하는 구조물을 지어가지고 그 구조물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수정란에 정보를 제공해서 인체의 구조물을 지었고 그 구조물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피부 감각, 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로 프로그램화해서 다시 인체에 제공합니다. 하나의 수정란에 정보를 제공해서 인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지었듯이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정보가 어디서 반영되느냐? 우리가 세포를 들여다보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들여다보면 핵이 나오고, 핵을 들여다보면 그 원자 핵이 끊임없이 해존하면서 파동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제가 핵물리학자입니다. 우주과학자고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런데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그 원자 핵이 끊임없이 해존하면서 내보내는 파동 주파수에 그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뇌파로 확장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체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곧 프로그램화돼서 제세포에서 발현되는 그 주파수 정보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개발할 이 제품을 지금 왼쪽 손목에 차고 있는데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귀에 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에 들으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야, 이게 또 등등의 또 시비에 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귀에 듣지만 피부에 대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에 가까이 대면 들립니다. 이렇게 저희 귀에 미세히 들리는 이 파장,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들리지 않는 이 미세 파동을 통해서도 이 피부는 정보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을 항체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파수 정보에 따라서 TV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도 하나의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에서 발현되는 주파수 정보가 인체라고 하는 이 모니터에서 여러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유전자 복원이 가능할까요? 제세포에서 발현되는 주파수 정보를 바꿔가지고 유전자 복원까지도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구소련 시절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기형아들이 탄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산모의 그 태아의 생체 파동이 교란되면서 유전 정보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 왜곡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기형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상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왜곡된 생체 주파수를 우리가 바로 잡아서 이
유전자도 복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다수 연세가 그래도 평균 6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모습이 왜곡된 모습이죠. 20대의 모습이 아니죠. 20대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늙어지고 왜곡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에서 발현되는 주파수 정보가 왜곡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된 세포들은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에서 발현되는 이 주파수 정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된 정보가 소멸되지 않고 검버스로 남아있고 머리가 휘어지고 또 머리가 또 벗겨지고 이런 노화된 왜곡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왜곡된 생체 주파수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유전자를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00명 이상의 많은 자발적인 이 사용자를 통해서 많은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동물 임상실험도 많이 했고요. 식물 가지고도 임상실험도 많이 했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세포 유전자 복원 주파수를 조사한 결과 노인의 모습에서 검버섯이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흰머리가 점점점 백발의 머리가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대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장영철 전 장관님 86세 되시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7년째 다니는 이발관의 그 부부가 머리를 깎으면서 그 7년째 단골로 다니는 그 이발관 부부가 장관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시커먼 머리가 검은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왜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세요?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밥 사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때 토요일날 전전번 주 토요일인가요? 그때 오셨는데 토요일이면 좀 주말은 다 쉬니까 회사가 좀 조용할 줄 알았지. 저희 연구원이 조용할 줄 알고 와서 밥 사러 오셨는데 그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연구원에 확 채우고 있어가지고 밥은 못 사시고 저희들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뷔페인데요. 그 식사표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그걸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에는 많은 게 이제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것들은 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 책자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계란 제가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게 사진인가 하면은 제가 계란을 부화기에다 놓고 10일 동안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부화기에는 이 파동 주파수, 말하자면 이 혈류 생성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이 주파수를 조사하고 다른 한쪽의 부화기에는 주파수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일반 상태에서 10일 동안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깨보니까 왼쪽의 사진이 지금 보인 것이 일반적인 부화기에서 지금 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른자위가 보이고 지금 핏줄이 형성이 되고 머리와 눈이 지금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파동 주파수를 조사한 계란입니다. 이 10일 동안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걸 충남대학교에서 저희들 이렇게 성분 분석을 우려하니까 파동 주파수를 이 정보를 제공한 이 부화기에서 부화되고 있는
이 계란의 영양 성분이 훨씬 대수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아리를 깨우기까지 했는데요. 근데 요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많이 추웠죠. 그때 이 병아리를 깨어났는데 이 파동 주파수를 조사받으면서 거기서 부활인 병아리는 깨어나자마자 얼마나 얘가 힘있고 빠리빠리하고 영리한지 한 3일 되니까 보태지 않고 점프를 3cm 합니다. 그 우리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쪽에 파동을 주지 않은 부학에서 깨어난 이 병아리들은 이 기온차 때문에 아침에 나가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 장 더 펼쳐보게 되면 이게 지금 흰 머리가 지금 검어지는 과정에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분은 세상에 태어나시니까 이분이 아니죠. 아버님의 모습이 할아버지 모습처럼 보이더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유전적으로 머리가 하얀 이렇게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찍이 머리가 백발이 머리가 됐는데 지금 많이 검어지고 있고 좀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지금 탈모 상태에서 머리가 지금 이렇게 검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밑에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3년 전 주간조선에 실린 제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이 목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목의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배충이 됐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이걸 연구하면서 연구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제가 늙은이 돼가 있고 또 이 요걸도 다 마모되어 있고 허리도 이렇게 너무 다 망가져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살기 위해서 이 주파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무릎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 회복이 됐고 또 우리 회원님들도 저와 같이 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3년 전 모습에 비해서 제가 괜찮은 거 맞죠? 예. 아니 목주름만 봐도 제가 많이 이렇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충남대학교 분석한 검사 성적서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들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적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체 정보 파동 또 생체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신기하다 혹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 깰 때 제가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깼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아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주파수만 조사 내지는 전사했는데 이렇게 다른가 싶을 정도로 열흘 동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좋겠다 해서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표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보건협회 강영입니다. 오늘 협회까지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굉장히 좋은 또 유익한 발표를 많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김대우 원장님의 어떤 생체 파동, 우리가 이제 파동이 어떤 결국은 정보를 가진 것들이 생체 정보를 가진 파동이 우리 인체 내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이 파동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다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도 금방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심장 초음파, 뇌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생체 내에 파동이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고유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 호르몬과 또 우리 인체 내에 여러 가지 그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질병에 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양자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자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생의학, 그러니까 전통적 의학이죠. 우리가 생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에너지다. 그 에너지의학이죠. 이것이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성의학이라 해서 우리 이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양자의학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지금 김대우 원장님 말씀하신 파동, 주파수,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이 에너지의학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현대의학은 우리가 이제 생의학 하나에만 국한돼서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고 이것이 질병을 치유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이제 판단이 되는 근거가 되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런 에너지학 또 신성의학 이런 것들이 우리 생체 호르몬이나 또는 우리 인체 내 신경전달 물질과 영향이 있어서 우리 질병에 결국은 건강 회복에 영향을 준다. 이거와 연관이 되는 의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보건학자들이 이런 양자의 영향 또 에너지학의 영향 그 영역에서 이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는 정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체 파동 에너지하고 또 식이효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건강지킴 활동을 했던 운동, 뭐 기타 등등 생활습관 변화 이런 걸 하면은 개선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또 양자의학의 영역에서 에너지의학의 영역으로 미래의학으로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처음에 이게 피지컬로 나오면서 메카닉스 역학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에피데미올로지가 아니고요. 운동 역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이 이제 에너지, 한의학에서 기라고 그러죠. 최종적으로 이제 뭐 양자의학, 메디슨으로 가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양자의학을 논의가 됐는데 스탠바이가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대호 박사님의 그 양자 파동에 대한 그 생체 파동에 대한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람마다 느껴지는 그 파동, 뭐 아우라 또는 저는 또 관상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국가 자격을 포함해서 자격증이 한 53개 정도 되는데요. 또 뭐 국가 자격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그 발제자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 김대우 박사님의 어떤 파동의학 혹은 양자의학 혹은 에너지학 이것이 또 다른 의학의 새로운 주류가 되고 될 가능성이 저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